선생님이 오늘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과목에 이 벡터라는 게 들어있는데 어느 정도 벡터가 무엇인지 대충만 알아도 강의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벡터라는 건 원래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물리적인 양을 벡터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거죠. 근데 얘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벡터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유향선분으로 방향이 있는 유향선분으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유향선분이 뭐냐 그럴 때 방향이 있는 선분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유향선분.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작점을 편의상 5라고 할게요.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그렸어요. 그럼 이 화살표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알 수 있죠. 길이. 그 길이를 우리가 크기라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 동서남북을 생각하면 동쪽 서쪽에 대해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그러면 동쪽과 북쪽 사이를 향하고 있죠.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45도가, 이 각도가 45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길이도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간에 벡터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용어가. 벡터가 뭡니까 그럴 때 그냥 무식하게 화살표요 라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 당장 기하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당장은 그냥 눈으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은 그냥 화살표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Y축과 X축이 이렇게 했을 때 벡터가 화살표야. 화살표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쭉 그렸어요. 그럼 시작점을 무조건 원점이 되게끔 고정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걸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출발점은 기준 무조건 원점입니다. 라고 하면 이 도착점이 생기게 되죠. 끝나는 점이요. 이걸 종점 그러는데, 그러면 시작점은 뻔할 뻔짜 원점이었다라고 하면 끝점만 알면 벡터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 이 끝점의 위치를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4,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이라고 할게요. 그럼 4,3이라는 점의 좌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화살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고 하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야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다. 그걸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그려줘 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해서 3과 1이 만나는 위치에 점을 땅 찍고 벡터를 그려줘. 그러면 출발점은 무조건 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을 하나 그릴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좌표라고 하기도 하죠. 좌표점이라고 하기도 하죠. 격자점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히면, 점이 하나 땡 찍히면 화살 하나 딱 그릴 수 있죠. 출발점은 무조건 원점이니까. 따라와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노란 점을 하나 땅 찍어 놓으면 벡터 표시해줘. 그러면 알았어. 출발점은 원점이니까 찍 해서 점 하나 화살 하나, 점 하나 화살 하나 표시할 수 있죠. 네. 해서 우리는 급기야는 이제 이딴 소리까지 합니다.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출발점은 무조건 원점이에요. 점을 하나 딱 찍어서 그 점의 위치를 A1, A2, 즉 좌표를 A1, A2라고 할 때 그 지금 찍히는 A1, A2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그림 그려줘봐 하면 이게 O, 이걸 편의상 A라고 하면 요 OA 있죠. OA 화살. 네, 요 화살표 얘를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OA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OA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O가 되고 끝나는 점이 A일 때 OA,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표시해서 이걸 OA 벡터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OA 벡터의 종점, 끝나는 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OA 벡터의 끝나는 점이 바로 이꼴 A1, A2 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좀 오바를 해서 이거 다 생략해버립니다. 생략해버려요. 해갖고 그냥 오버질을 하는 겁니다. OA 벡터 이꼴 A1, A2라고 써버리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건 점의 좌표잖아. 좌표를 벡터라고 그냥 오버질해서 얘기를 하네? 맞습니다. 오케이? 왜 그런 거 아니? 점이 하나 딱 찍히면 출발점은 무조건 O 해갖고 화살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점 하나 아는 것이 곧 벡터를 아는 것이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리스럽지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OA 벡터라고 그냥 표시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뭐 알파벳을 A, B, C, D, E, F, G 해갖고 얘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바쁠 때는 A, 벡터 이렇게 표시하고요. 정확하게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오케이? 물론 알파벳은 B를 사용해도 되고 C를 사용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평면이 있었을 때 점이 하나 있어. 이게 예를 들어 4,3이야. 얘를 보고 어이 벡터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없나?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는 좌표 평면상의 점이 있지, 점. 이 점을 그냥 벡터, 이 점을 벡터라고 하기도 한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이 점이 벡터가 아니라 이게 A라고 하면, 이게 O라고 하면 O의 화살표 있지, 이게 벡터죠. 화살표가 벡터죠. 화살표가 벡터. 오케이? 근데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벡터를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그냥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벡터는 그냥 좌표다, 좌표, 평면상의 좌표 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이제 뭐 벡터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속도 가속도의 미분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강의 중에는 점이 하나 찍혀갖고 이게 막 움직였어. 그래서 시간이 주어질 때 출발점은 O라고 해갖고 보통 O라고 합니다.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째깍째깍 진행해가지고 이 점이 막 가는 와중에 순간 포착했다고 할게. 그 점의 좌표가 만약에 FT고 여기가 GT다라고 할 때 이 벡터가 이 점이죠. 이 벡터의 속도를 말해주세요. 이걸 A라고 할게. 그럴 때 A라는 점의 속도를 말해주세요. 속도는 뭡니까 할 때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증명해 줄 건데 그 결과는 F'T, G'T가 됩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A의 속도다라는 거는 바로 이 점의 속도죠. 출발점은 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꼬불꼬불 움직였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경로가 뭐 이렇게 회전하듯이 움직이는 이런 와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가 움직여가지고 이 점을 지나가는 그 찰나, 그 점의 속도는 바로 벡터의 속도는 각각 미분한 역시 벡터입니다. 즉 좌표의 속도는 좌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거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속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력은 뭐냐면 원래 여러분 속도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가는 거랑 서울에서 평양 방향으로 시속 100km로 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속도는 방향까지 있는 건데 그 방향을 무시한 크기만 생각하는 게 속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도가 있는데 원래 출발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할 때 속도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속도 값을 선생님이 여기 X축 위에다가 하면 표시를 할게요. 자동차가 출발했었을 때 멈춰있는 상태로 여기라고 할 때 속도가 100일 때를 여기 100에다가 그냥 표시를 딱 합니다. 속도가 100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속력은 뭡니까? 속도의 크기니까 이 거리죠. 하니까 속력도 100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양수일 때는 절대값 하나만 똑같잖아요. 근데 속도가 원래 진행했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 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걸 X축 위에 속도 값을 표시를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겠죠. 속도 값을 표시하면 그 결과는 점으로 표현됩니다. 점으로 표현돼요. 했을 때 이것도 좀 오바스럽게 얘기하면 이 점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잖아요. 이 점을 벡터라고 하잖아요. 1차원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때 마이너스 100이라는 이 속도 값에 우리 절대값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100이죠, 여러분. 맞아요. 속도는 마이너스 100인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한 게 속력이잖아요. 그럼 10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싶어 하는 이거야. 우리 속도 값을 찍었을 때 이 점이 되는데요. 그때 그 속도에 대한 속력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점, 출발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떨어진 거리. 이해돼요?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벡터의 속도 값이 선생님이
벡터의 속도는 벡터라 그랬잖아. 그 벡터의 속도값이 예를 들어서 1,2가 됐다라고 할게. 이게 이 속도가 1,2야. 속도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이 속도의 속력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야? 이 속도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 해갖고 표시를 딱 이렇게 표시를 딱 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점이 표현됐을 때 그 점에 이 점이 지금 속도값이잖아. 이 속도값의 절대값이 속력이라고 그랬잖아. 절대값은 거리잖아. 준비 딱 원점에서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 다이렉트 거리가 속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이 딱 찍혔을 때 이 속도 값을 선생님이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벡터, 속도 벡터를 점으로 표시한 거죠. 이거의 속력은 뭡니까? 그럼 뭐야? 출발점에서 이 점까지 다이렉트 거리. 괜찮니? 거리. 이해돼요? 하니까 속력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속력은 바로 거리니까 1,2와 0,0 원점에서 1,2까지 거리니까 루트 1제곱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속력은 루트 5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그럼 선생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속도입니다. 속도입니다. 속도도 벡터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A가 만약에 A1, A2였다라고 할 때 A1, A2라는 이 속도 요놈의 속력은 뭡니까? 글씨가 좀 엉망입니다. 속력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요? 출발점에서 이 점까지 다이렉트 거리, 이 길이가 뭐니? 루트 x2 마이너스 요 x1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a1, a2라는 좌표의 속력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루트 제곱의 합이에요. 루트 제곱이 많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루트 제곱의 합이에요. 빨리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야 마이너스 4,3이 있어. 이것의 속력은 뭐니? 그랬어요. 속력은 뭐니?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선생님이 좀 고정된 값을 예를 들어서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당장은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점 좌표의 속력은 루트 제곱의 합입니다. 루트 제곱의 합.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뭐라고요? 어떤 점의 속력은 루트 제곱의 합이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으십시오. 그럼 강의 듣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거기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시각 T 함수 P의 좌표입니다. 좌표. 수직선 우리 보통 말하는 X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요. P점의 좌표가 FT인데 그게 ln 로그 미수가 2인 거죠.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걸로 나타내질 때 시각 T에서의 그러니까 T초후라고 봐도 돼요. T초후인 그 찰나 P의 속도를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런 빨랫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스타트 했었을 때 0이니까 ln 0에서 출발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1초 후 그러면 ln 2니까 오른쪽에 위치하네요. 맞아요? 2초 후 그러면 여기 또 오른쪽에 위치하네요. 3초 후 그래도 오른쪽에 위치하네요. 점점 커지기만 하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기만 하네 뭐. 맞아? 빠꾸하고 그러는 거 아닌데 뭐 지금 보니까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 이것도. 맞죠? 그럼 전체가 또 커지기만 하죠. 진수가 커지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획 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이랬을 때 T초 후인 찰나 P의 속도를 구하라. 아니 P라는 포인트, P가 여기 있다라면 그건 요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 P의 속도나 선생님이 요 놈을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의 속도나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양, 움직이는 물리적인 양 FT가 있을 때
요 FT가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길이의 속도 구하라 그런 거죠. 미분해보는 끝입니다. 그래서 F'T는 그래서 LN 미분하면 뭐지? 진수분의 1. 생각나요, 이거? 진수분의 1. 그런데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요거, 예. ET라는 놈을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T제곱 플러스 1분의 2T예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인데 함수만, 이렇게 순수익과 함수로 바뀐 그런 내용. 자,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1차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살짝 써놔요. 7번은 1차원 이야기입니다. 1차원. 이미 알고 있는 길이, 넓이, 부피. 예. 요거, 미분하라. 선생님, 부피가 3차원 아닌가요? 그 결과의 식은 1차원 운동이죠. 만약에 보세요. 부피가 예를 들어서 뭐 3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적혀지면 결국 요 놈을 x축 위에다가 표시하고 타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t 3제곱 플러스 2t라고 해볼게. 그럼 0일 때는 0이죠. 처음에 0부터 출발해가지고 t가 커지면 오른쪽으로 막 가고 이건 3차 함수기 때문에 좀 줄었다가 커졌다가 이런 모습이 두 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x축 위에 그 결과값을 적는 거야. 결과로 봤을 때 이게 1차원 운동이라고 봐야 돼. 자, 부피라는 식을 적어놨을 때 그 식은 1차원 운동의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자, 위로 올라가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서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도. 자, 위로 올라가서 평면 위의 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의 운동이에요. 여긴 벡타의 개념이 필요한데 자, 벡타의 개념이 필요한데 평면 위의 운동인데 만약에 제크가 콩나물을 사와가지고 엄마한테 얻어 터진 다음에 거기 정원에다가 심었어. 근데 이 콩나무가 이 자식이 반듯하게 샥 커지는 거 한 거야. 이렇게 좀 빨리 커지다가 천천히 이건 계속 좀 빨리 커졌었지 이렇게. 근데 이 콩나무가 아주 지랄해요. 얘가요 꼬불탕 이렇게 커져 이렇게 이게 뭐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켜져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이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둘 다 변하지. 이게 2차원이야. 벡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벡타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런 운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요. 거기 평면 위의 운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평면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t초 후의 좌표가 ft, gt예요. 봤더니요. 이래요. 가로 방향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식이 x 가로 방향이지 가로 방향으로 봤더니 ft가 제크와 콩나무는 뭐 t3 t5제곱 빼기 뭐 5t4제곱 플러스 어쩌고래. 그리고 세로 방향 운동만 봤더니 그 gt는 뭐 t제곱 마이너스 4t 어쩌고더래 이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좋다 그냥 3t 플러스 4더래. 그럼 계속 커지는 그런 모양 뭐 이렇게 하면은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타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거 생각할게. 이건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좋아. 어떤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있는데 ft가 t고 gt가 t제곱인 그런 심플한 상황 생각할게. 그럼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이걸 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1초 후 1,1이네? 예. 1,1입니다. 0초일 때는 0,0입니다. 여기서 스타트 끄는 거야. 1초 할 때 이렇게 됩니다. 2초 후는요. 이게 ft, gt 생각하면 이게 t, t제곱이라는 비교적 심플한 타입을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 대입하니까 2,4잖아. 2,4. 3 대입하면 3,9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웃겨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어. t가 x니까 t 대신 대입하면 이건 즉 y 이퀄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잖아. 완전히 요놈이나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은 식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완전히 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운동이 y 이퀄 x제곱 곡선 위에 이런 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이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럼 봐봐.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봐봐요. 아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 봐봐. 얘가 있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아까 배웠던 내용이야. 아까 배웠던 내용. 근데 이거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방향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곡선 운동이잖아요. 곡선 운동. 맞아요? 결국
P라는 점이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여기 있었을 때, 느껴보세요. 0초일 때 여기 있습니다. P가. 오케이? 이놈을 P라고 하면 1초 후엔 여기로 옵니다. 이 별이. 2초 후에가 여기로 옵니다. 2초 후에. 3초 후에 여기로 옵니다. 그럼 여기 지날 때 확 이 곡선에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했었을 때 이 P라는 점의 속도는 어떻게 약속하느냐 그 얘기야. 근데 T초 후를 생각하면 T초 후에는요. T초 후에는 여기 T, T제곱이 오겠죠. 벡터 안 배운 학생은 지금 여기 좀 난감할 건데 벡터잖아요. 벡터. 오케이? 벡터입니다. 차원이 두 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T, T제곱 벡터입니다. 사실은. 요 P라는 점, 요 P라는 점이죠. 이 P라는 점의 속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얘기야. 그럼 보세요. 이게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생각하면 여기 있으면은 요거 길이 벡터. 여기 있으면은 요 벡터. 이렇게. 만약에 이 점이 여기 있다라면 요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벡터 했었을 때 요거 여기 지금 여러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벡터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맞아? 그 벡터의 길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벡터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벡터 그거 속도는 뭐냐 그 얘기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곡선 운동하니까 X축에 투사를 하자. 그럼 이 포인트를 P라고 할 때 이걸 Q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T잖아 그냥. 맞아? T, 0입니다. 그럼 이 T라는 놈을 그냥 FT라고 하면 뭐야 이게. 지금 이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X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X방향으로 일방통행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우리가 이미 구해봤잖아요. 우리 보십시오. 이때 Q의 속도는 그냥 FT를 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아까.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걸 R이라고 할게. R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R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R이 지금 뭐냐면 GT. GT. T제곱입니다. 이게 GT라고 할게요. 그럼 R의 속도는 뭐야? R의 속도는. 그러면 R의 속도는 G'T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P의 속도는 뭐라고 약속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그거는 Q의 속도랑 R의 속도 있지. 그거의 순서상으로 약속을 하더라. 그 얘기야. 순서상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T초 후의 좌표가 P일 때 T초 후의 좌표가 P일 때 P의 속도는 바로 F를 한번 미분하고 뭐야? 각각 G를 한번 미분한 것. 이것으로 약속하자. 그 얘기야. 벡터 배운 학생은 벡터의 속도는 역시 벡터입니다. 오케이? 이걸 속도 벡터라 그래야 하니까. 벡터를 미분하면 다시요. 벡터의 성분을 각각 미분하면 그 결과로 표시되는 벡터가 속도 벡터예요. 속도 벡터. 그러니까 암기하기는 되게 쉬운데 그 과정 자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려고 사실은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요. 좀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P라는 점은 이렇게 곡선 운동이에요. 곡선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P라는 점을 딱 잡았을 때 지금 보니까 P가 여기 있었을 때는 요 길이, P가 여기 있을 때는 요 길이, P가 여기 있을 때는 요 길이, P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길이. 요 길이가 지금 길어지고 있죠. 그럼 요 길이가 길어지는 변화율은 어떻게 약속하냐 그럴 때 요거는 수평방향, 수직방향, 운동이 두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평방향 길이가 길어지는 그 속도, F'T. 수직방향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 있죠. 수직방향 길어지는 속도, 그거의 순서상으로 바로 요놈이 길어지는 속도를, 별이 길어지는 속도를 약속하더라 그 얘기야. 자, 약속하더라 그 얘기야.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되게 쉬운 얘기 같고 결과이래요. 벡터가 주어질 때 그 벡터의 속도는 각각 성분을 미분한 벡터더라 그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거기 첫 번째 괄호에 내용 나와 있고 한편 그러면 속력은 뭐냐 그럴 때 이거 벡터 안 배운 학생은 좀 힘들어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죠. 오케이? 그럼 속도가 M입니다. 그럼 속력은 뭐죠? 어떤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건 각 성분의 제곱이 합이잖아요. F'T의 완전제곱 플러스 G'T의 완전제곱. 기억나세요? 벡터? 이거 벡터 안 배운 학생들은 좀 힘든데 이쪽에. 그래서 루트 제곱의 합입니다. 루트 제곱의 합.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 자, 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P의 속도는 이렇고요. 이제 P의 가속도는 P의 가속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F2' T, G2' T. 오케이? 그래서 P의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 결과가 되더라. 같은 뜻인 거 알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되게 쉬운데.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8번 문제 보시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좌표가 시각 T에 대해서 함수가 X는 2T, Y는 T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X는 2T고 Y는 T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럴 때 T 이퀄 1일 때 T 이퀄 1일 때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속도도 구해보고 가속도도 구해보고 내친 김에 속력도 구해보고 세 가지 교과과정 나오는 거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야? P라는 점, 그게 X, Y라 그랬죠? 점의 속도예요. 점의 속도. X가 이렇고 Y가 이랬을 때 P의 속도, 가속도,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된다니까? 미분하면 돼요. 요 놈이 2t, t제곱 플러스 3입니다. 2t, t제곱 플러스 3입니다. 사실은 살짝 선생님이 여기 t는 2분의 x니까 여기 t 대신에 대입하면 y 콜 4분의 1x제곱 플러스 3이라서 사실은 포물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있잖아요. y 콜 4분의 1x제곱 플러스 3. 0초일 땐 여기 있습니다. 1초일 땐 여기 있고요. 2초일 땐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맞아? 그럼 그 P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 할 때 벡터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거. 짧다. P가 여기 있다면 요거 벡터. P가 여기 있다면 요 벡터. 맞아? 이 벡터의 길이가 지금 길어지고 있죠? 할 때 요 P라는 벡터가 길어지는데 P의 속도라는 거는 요 길이가 길어지는 속도입니다. 그거 어떻게 정의했죠? 그거 R이 길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요 Q가 길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각각 구해서 순서상 잡은 걸로 약속했잖아요. 자, 해솔이는 P의 여기 일단 속도를 구해봐라라고 할 때 암기하면 결과는 굉장히 쉽긴 쉬워요. P의 속도를 구해봐라 그럴 때 어떤 벡터의 속도 구해주세요 하면 요거 미분하면 2. 요거 미분하면 2t. 오케이? 이게 속도입니다. 각각 미분하면 끝이에요. 뭔지 알겠어? 지금 더 선생님이 심플하게 얘기해버리면 약간 오버해버리면 어떤 벡터 A 벡터가 A, B가 있어. 근데 A도 T의 함수고 B도 T의 함수야. 그럼 A 벡터의 속도는 어떻게 약속했어? 뭐 쉬워 이거. A 플라임, B 플라임이야. 됐어? 각각 미분해버리면 그게 속도 벡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미분했어요. 한편 이제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T가 1일 때 속도니까 1 대입하면 뭐 답이 이상하잖아. 2,2잖아. 그치? 아니 웃겨. T가 1일 때 P의 속도를 말하세요 하면 1 대입하니까 바로 2,2가 속도예요. 그럼 속력은 루트 이 벡터의 절대값 A 벡터의 절대값은 뭐야? A제곱 B제곱 루트잖아요. 벡터 기하 벡터에서 벡터 그래서 요거는 2제곱 2제곱이니까 4 플러스 4니까 4루트 2가 속력입니다. 가속도는요 이제 P의 가속도를 말하라 그럴 때 한 번 더 미분해버리면 0이죠 이거.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2죠. 그래서 가속도는 0,2예요. 자, 어떤 벡터의 속도도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입니다. 근데 속력은 스칼라예요. 속력은 그래서 이렇게 루트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답은